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무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많이 긴장되고요. 혹시 잡음이나 아니면 방송 중에 좀 듣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너무 크다, 음악 소리가 너무 작다 이런 부분 있으면 최대한 많이 데뷔 바로바로 축하해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피드백 받아서 더 나은 방송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접종용님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라피님, 팬클럽이라는 개념이 있군요. 첫 번째 팬클럽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신기하네요. 이렇게 방송에서 뵙게 되다니. 네. 첫 방송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많이 긴장한 상태고요. 잘, 좋은 방송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부금은 이제 시작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잠깐 껐고요. 이제 토크 시작할 때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켜볼게요. 소리 어떠신가요? 어몽 때부터 떡밥이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대단하신데요. 그때도 맞아요. 다른 스트리머 금도키님이랑 예소이님이랑 같이 했었죠. 그때 어떻게 그때부터 기억을 하시는지 대단하신데요. 잔잔하게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드리면 일단 첫 방송이니까 저 오무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첫 방송이지만 로스트 아크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로스트 아크를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트 아크 스토리가 정말 좋고 그런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일부러 스토리에 대해서 절대 듣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닫고 여태 아무 정보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떨리는 게 사실 처음 이제 방송이라는 것도 있고 로스트아크를 이제 플레이를 한다라는 잠시만요. 채팅 먼저 보겠습니다. 어머 싫어요 해주셨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기소개 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일본어, 한국어 둘 다 능통하고요. 그래서 어, 유튜브 데뷔 쪽에는 너무 그 축하드려요. 일본어로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일본어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요. 두근두근 맞습니다. 진짜 설레네요. 라피님께서 한국과 로스트아크가 이키테이마스까 하는데 네, 저게 한국에서 로스트아크 아직 살아있나요? 했는데 일본에서는 로스트아크가 서비스 종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ではまだ 로스트아크 プレイできますね。みんな、まあ今は下火かもしれないけど結構人気ありますよって感じで 이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마망 도덕책. 아, 아, 마망이시군요. 저를 만들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이렇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듣자 하니 마망님께서는 이한님께서는 이제 만들어주신 모든 스트리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정성이다. 진짜 마음씨까지 고우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소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먼저 채팅 먼저 볼게요. 혼돈이 오도르키 데스. 일본은 로스트워크가 終わりました.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로스트워크 서비스 종료했다고 하네요. 한국ではまだ続いてますね。日本でロストワークまだサービス詐集してなかったらね、日本の方でもやろうとは思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残念ですね。それでは紹介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네, 자기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실까요? 제가 좀 작아졌는데 이제 PPT를 자기소개 PPT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자기소개서 제가 뒤로 들어갔네요.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와보겠습니다. 짠! 제가 앞으로 나왔죠? 점령 당하셨어요. 너구리 뭐야? 라쿤 아닌가? 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오무진 됐고요. 여기 보시면 너구리라고 이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너구리 뭐야 GK님도 하셨는데, 잡종룡님께서 라쿤 아니야? 라쿤 아닌가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캐릭터들은 라쿤의 형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가 빠르셔서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이렇게 됐고요. 일단 이름 저는 오무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똑같이 오무진 써있고요. 일본어로도 발음이 똑같습니다. 오무진이고요. 오무진 또 모시마스. 그리고 한문으로 썼을 때는 오무진 이렇게 한자 3개 써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잘 기억해 주시면 더 기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생일은 7월 16일. 보아하니 생일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되게 특별한 방송으로 생일 축하를 진행을 하는 스트리머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멀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이제 30살에서 1700살 언저리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세본 적은 없고요. 전승에 따라서 1200살로도 기록이 돼본 적이 있고요. 500살로도 기록이 네모카노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럼 생선님과의 나이 상하 관계는 어떤가요? 많이들 말을 걸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일단 제 PPT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30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모습을 띈 지가 둔갑을 한 지가 이제 30년쯤 되었고요. 그 전에도 여러 번의 둔갑을 거쳤었고,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해서 기록이 된 전승을 따르자면 1700년 정도 이전 것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이기도 하고 나이를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2000살을 살았다 해도 20살 산 사람보다 뭔가를 덜 알고 있고 뭐 부족한 점이 많다 하면은 그게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5살 친구에게도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500살 먹었다고 해서 그게 뛰어나냐, 빼어난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는 숫자일 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다음으로 MBTI 보겠습니다. MBTI는 검사를 해보았더니 ENFJ가 나오더라고요. 라핑라핑님 오무진 발언 500살도 철부지다 하셨는데 500살도 철부지가 있을 수 있죠. 1000살도 철부지일 수 있고, 저도 사실 철이 들었냐 하면
철이 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나 소년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고요. 라피님은 철부지실까요? 아, 접종님 채팅을 못 봤네요. 나이가 1700이고 외모가 꽃 30대. 아, 아까도 잠시 등장해 주셨지만 저희 마방님께서 아주 예쁘게 멋있게 어때요? 멋있죠? 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멋있게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독자로 시작하는 분, 독자로 잘은 모르겠는데 아, 연님 마방님 너무 칭찬하시면 제가 기고만장해져서 안 됩니다. 적당히 비행기도 적당히 태워주셔야 안 그러면 제가 너무 까불어대서 안 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MBTI 얘기했고요. MBTI ENFJ로 네, 검사 결과 나왔고요. 제가 MBTI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의 MBTI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런 분이구나 대충 뭐 물론 사람을 MBTI 그 네 글자만으로 재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걸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는지 정도까지 파악을 하는 데에는 MBTI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려주신다면 그걸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체 가장 아마 중요할 텐데요. 너구리 요괴입니다. 제 이름 오무진도 사실 그런 어, 네, 서사가 있는데 그거는 네, 제 정체와 관련된 서사는 차차 방송에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궁금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자기소개 글을 적었는데 이제 편집자님께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조금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는데 아마 밑에를 못 읽을 거예요. 지금 표시도 안 되고. 근데 같은 내용이 그 네이버 카페 저희 유물단지에도 올라와 있고요. 저희 숲 그 게시판에도 제가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자기소개는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용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징과 펜 명칭 이렇게 되었고요. 오시마크 아시죠, 다들? 이 상징적인 그 심볼 얘기를 하는데 단풍잎 그리고 너구리 그리고 갈색 하트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가운데 있는 너구리도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이라는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도 라쿤입니다. 이 라쿤이랑 너구리 구별하실 때 가장 쉬운 게 꼬리에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커요. 그리고 꼬리가 짧고 무늬가 없으면 너구리고요. 꼬리가 길고 무늬가 있다 하면은 라쿤입니다. 다만 이거를 제가 너구리 요게임에도 쓴 이유는 사실 이 친구 이 캐릭터로 올라와 있는 새 친구도 원래는 너구리인데 분장을 했어요. 꼬리를 좀 더 연장 머리카락 이렇게 연장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너구리도 그렇게 붙인 다음에 무늬도 그려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맞아요 라피님 그 말입니다. 스테레오타입에 맞춰서 그러니까 너구리 모습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지 안에서 이거 너구리인가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너구리 이미지에 맞게 분장을 해서 사실 너구리 요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뭐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인상이고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가 그걸 이제 잘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에 맞춰서 모습을 바꾸는 둔갑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많이 연마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아하니 요즘 사람들 이미지 안에 너구리는 이렇다 해서 이렇게 분장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팬 캐릭터 보여드렸고요. 팬 명칭 이게 보아하니 팬분들을 부르는 명칭을 또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팬분 여러분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부르게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선생님들께 많은 걸 배우고 제가 아는 것도 알려드리고 서로 배우고 하면서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라피님 유튜브 쪽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나츠마레 데스가 아키니요 구니아이마스네. 에, 夏生まれとかあんまり関係なくないですか？秋によく似合いますね。これ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褒めの言葉ありがたくいただきます。先生ですか？はい、先生ですね。先生の皆様方にいろいろなことを、学びたいので先生と呼ばせていただきます。네, 예의요 기본 명칭? 예의? 기본 명칭?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석 맞네요. 일본어로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군요. 저기 라피님께서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셨는데 가을이랑도 잘 어울리시나 해주셔서 네. 근데 여름에 태어난 거랑 가을이랑 무슨 관련성이 크게 있을까요? 말한 다음에 가을에 어울리다니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선생이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팬 명칭이 선생이냐고 하셔서 네 선생님입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공교롭게 라핀 똑같은 이름을 가지셨네요. 일본에도 라핀이 사는구나. 이젠 나만의 이름이 아니었어. 라핀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장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하고 싶은 콘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미리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콘텐츠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일본어 되어 있어요. 제 특기가 일본어고요. 다른 언어도 조금씩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관심 있게 보는 편이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어는 제가 자부합니다. 저는 정말 잘하는 편이고요. 일본어 관련된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본어 강의 그냥 기본적으로 일본어 문법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일본어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일본어 예를 들어서 밈, 유행어 아니면 어떤 조금 이따가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거 모아서 주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고 저도 그런 걸 찾아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대모사도 하나요? 성대모사요? 성대모사 그렇게 잘하는 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서 필요하시다면야 나중에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주인공스럽지 않게 회화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나요? 정말 좋은 강의 콘텐츠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이 말투가 좀 너무 애니메이션틱한 아니면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너무 유아스러운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무진입니다랑 안녕 나는 오무진이라고 해 이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뭐죠? 이거는 성대모사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리고 예시로 드린 거라서 옹몽징 뭔가 죄송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일본어 가사 강독이라고 써있어요. 강독이라 하면 읽고 그 뜻을 밝힌다 이렇게 뜻으로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어 가사를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해석을 당연히 하면서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운율에 맞게 쓰느라 이제 놓쳐버리는 문법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번역의 한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가사 같은 것도 정말 보는 거 좋아해서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콘텐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가수가 번역된 가사 번역된 자료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저한테 와서 이 가수의 이 노래 가사가 너무 궁금하다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그걸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록곡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경향이 있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너무 유명하지 않은 뭐 예시를 드는 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좀 마이너한 가수를 좋아하는데 가사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번역하면 충격 먹을 노래들 많지. 어떤 식으로 충격 먹는지는 좀 노래마다 다를 텐데 아, 풍 단가가 얼마인가요? 이거는 사실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좀 시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여유가 있어요. 예,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네, 친구 친구 할인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할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너무 바빠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제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하면 충격 먹을 노래들 많지. 그래서 로리카미라던가 저 그 노래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좀 많이 논란이 있었죠.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떤 연예인이 아니고 일본 교육방송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일본 교육방송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출연진들도 사생활 관련해서 어, 아무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노래가 밈으로 이제 떴을 때 이제 틱톡에서 그 춤을 췄었는데 이게 가사가 이런데 지금 교육방송 나오는 사람이 이걸 춰도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쵸 충격을 받을 노래죠. 이게 충격이 그런 쪽에 충격이 있군요. 네. 시카라니 선생님 고로시인가요? 고로시가 뭐죠? 고로시가 고로시가 뭘까요? 제가 유행어 이런 거 밈 같은 거 잘 알기는 해요. 되게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제가 좀 인터넷 방송 용어는 조금 약한 편이라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고로시 한 다음에 괄호치고 뭐뭐뭐뭐라는 뜻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스? 고로스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고로시는 뭐죠? 선생님 죽이기인가요? 선생님 죽이기인가요?는 문맥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암살 시도를 한다 이런 건가요? 시카란 선생. 생선님 고르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못 봐. 헤렌을. 네, 아까 저기 자기소개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다시 보자면 1700살 언저리라고 했잖아요. 아마 헤레네도 비슷한 그 연식을 가졌어요. 제가 헤레느라고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거는 제가 동족이기도 하고 그 친구도 요괴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방송에서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합방을 하게 되든 소통을 하고 있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오무진 선생님께서 반말을 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 마시고 좀 오래된 친구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채팅을 많이 쳐주셔가지고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 이게 너무 즐겁네요. 계속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사 강도까지 봤었죠. 그 다음에 일본 작품 같이 보기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 해당하는 거는 애니메이션도 될 수 있고 영화도 될 수 있고 뭐 유튜브 콘텐츠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글 같은 것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소설 같은 거에서 이 구절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쵸 그런 것도 그러면 두 번째 가사 강독이랑 좀 닮아 버리네요.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좀 제가 뭘 원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같이 보면서 방금 나온 그 장면은 일본에서 뭐 초등학교에선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자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이 말을 한 거다. 이런 그 일본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아니면 언어적인 그런 특성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그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좋고,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는 부분 저한테 알려주시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4년도에 뭔 일이 있었길래 324년도에 그러게요. 324년도 무슨 일? 300년대에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때 좀 그거죠. 요괴들의 베이비 부머 세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좀 요괴가 많이 탄생했나 봅니다. 좀 독한 요괴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네, 무진스가 보여주냐 같이 보냐 차이일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먼저 준비를 해서 먼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같이 보면서 저도 배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선생님들께서도 나 이거 알아 하면은 근데 굳이 이거를 여기 썼다가 뭐 아는 척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을까봐 무서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아는 거 TMI든 뭐든 해주시면 저는 정말 기분이 좋고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오른쪽에 이야기 부분 보겠습니다. 네, 게임 스토리 감상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메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 화면 보면서, 그쵸, 그 게임 스트리머라고 하네요. 게임 콘텐츠를 주로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 반응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거 장면이나 아니면 이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는 절대로 스포일러 하고,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스포일러는 절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스토리 감상이라고 해놓은 거는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이미 해봤던 게임 스토리를 같이 다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글을 읽어보면서 뭐 게임 스토리 관련된 자료가 뭐 넉넉하게 들어있는 글이 올라왔다 하면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접종님 냉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야기 탐방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게임 스토리 외적으로 어떤 여태 신화나 로스트아크랑 아니면 산나비 참고 안 전승, 했다는 게 뭐 옛날 얘기 신기하긴 해요.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사는 얘기,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들, 그런 것들 같이 뭐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야기들도 풀어드리면 아마 재밌을 거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풀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콘텐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로스트아크랑 산나비 참고 안 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그쵸. 제가 진짜 스토리를 진짜 좋아해서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아직 못한다 하면 진짜 눈과 귀를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 유튜브에 그 게임 관련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썸네일 딱 뜨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관심 없어 누르고 바로 넘깁니다. 절대 볼 수 없어. 그냥 그런 캐릭터가 뭐 울고 있다, 웃고 있다 그런 표정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제 알고리즘을 조련을 해줍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스트아크와 네, 다음 주에 산나비를 할 건데요. 네, 산나비도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던 것 중에 스토리 제일 좋았던 거 있나요? 아, 아, 스토리 제일 좋았던 거요. 제일 좋았던 거, 사실 좋아하는 분야를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한다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하면은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원체 많기도 하고 그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그 반전이 정말 대단했다라든지 아니면 게임의 이 시스템을 진짜 그 잘 이용해서 그 플레이어한테 큰 감동을 선사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스토리 자체가 정말 탄탄하고 뭐 어떤 모티브로 된 신화나 그런 거에서 뭐 따온 그 방식이, 차용해온 방식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거. 이제 최근 거 뭐가 있을까요? 딱 그 예시를 드려야 이야기가 매끄러울 텐데 진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아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 쪽에 글로써 올려도 괜찮을까요?
잡종님 죄송합니다. 생각하느라 와, 와 진짜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약간 이 게임은 저게 좋았지. 와 방대하다라고 감탄했던 게 있나요? 방대하다. 방대 방대하다. 일단 그 스토리가 메인인 게임이 아님에도 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되게 이것저것 그 소설로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게임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있어서 스토리가 중요하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에 힘을 실으면서 이제 캐릭터 각각의 개성을 살리고 그 스킬들의 개연성도 살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아케인이라고 그 영상 작품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묘하게 뭐 아이오니아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좀 오래된 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인 분위기를 내면서도 사실 이 캐릭터가 정확히 어느 나라다라고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 구상을 정말 잘했다는 방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많았네요. 네. 감탄했던 게 있나요? 그리고 반짝하고 떠오르지는 않나? 네. 반짝하고 떠오르지는, 그러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뭘 잡아야 될지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떤 작품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를 정해보라 하면은 너무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네요. 저도 몰랐지만 그런 면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덕질거리가 많다. 그쵸? 덕질거리가 많다는 말도 정확히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파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차고 있는 팔찌가 어떤 문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어떤 문화권에서 쓰이는 이런 의미가 있는 문양이고, 그리고 스토리로 봤을 때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 때 굳이 캐릭터를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조금 양해를, 좀 알아듣기 어려우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치밀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싶으면은 이 이야기는 정말 읽을 만하다, 볼 만하다, 즐길 만하다,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챔 장인이 생기는 이유인가? 맞아요. 제가 아마 방송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많이 플레이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캐릭터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캐릭터가 많은 게임들을 할 때 제가 원래 스토리를 먼저 봐요. 어떤 캐릭터를 할까 생각할 때 이 성능이 어떻다, 아니면 뭐 지금 메타에 맞다, 뭐 공격이 강력하다, 조작성이 편하다, 이런 걸 떠나서 스토리를 딱 보고 매력 있는데 싶으면은 게임을 그 캐릭터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선택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지금 안 되는데 손에 쫙쫙 붙나요? 그쵸. 손에 붙기도 하고 이 스킬을 이렇게 날릴 때마다 맞아. 이 친구가 이거를 날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서사가 있어서,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대사 같은 것도 사실 요즘에는 잘 돼 있잖아요. 스킬을 던질 때 이렇게 막 예를 들자면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그 이렐리아라는 캐릭터의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렐리아를 플레이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근데 그 친구가 궁극기를 쓸 때 플래시디엄을 기억하라라고 하거든요. 이 플래시디엄이 그 녹서스,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좀 부연 설명 계속 붙이자면, 녹서스라고 아이오니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다들 알고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오니아 출신인 일렐리아인데 이제 녹서스가 침공을 해왔을 때 이제 침공을 해왔을 때 맞서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왜 대한민국 역사에도 비슷한 맥락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뭔가 침공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제 이렐리아는 어린 소녀였음에도 이제 전투에 나서요. 그래서 전투에 나서 플래시디엄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가 있어요. 아이오니아인에게 있어서 거기가 그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인데 거기를 사수를 해내요. 거의 처음으로 녹서스와 전투를 하면서 처음으로 승리를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플래시디엄에서의 승리를 기억해서 이제 이번 전투도 승리를 하자라는 예, 마음을 담아서 플래시디엄을 기억하라 이렇게 소리를 쳐요. 진짜 그게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와 진짜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 진짜 다 던져놓고 제가 이렇게 딴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소개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끝까지 가볼게요. 일단 오른쪽에 이야기 마지막에 선생님들의 이야기 보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네이버 카페가 저희가 있는데 유물단지라고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여럿 계시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의 오무진 게시판에 선생님들께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 글 굉장히 흥미롭다. 뭐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거는 역사를 이렇게 풀어냈구나라든지 이거는 신화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재밌게 풀어놨구나 이런 글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URL을 가져오셔도 되고 그걸 본문을 복붙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이면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쳤습니다. 별표를 친 부분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이 PPT 스타일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 공들여서 조악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편집자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데 유행이었나? 좀 지났죠.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쵸. 유행은 조금 지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전통적인 좋은 그런 밈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킹 받는 면이 있었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요괴입니다. 너구리 요괴라고요. 여기 마참내 왼쪽 아래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 중세국어에 보면은 마참내가 맞아요. 마침내 지금은 마침내지만 그 미음에다가 아래야 그 밑에 찍는 점 알죠? 미음에다가 아래야 그리고 치읓에다가 아래야 미음 그리고 네 이렇게 쓰여진 단어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게 그 왜 고려인 아세요? 그 오래전에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아직도 옛 한국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적어 넣으신 게 아닐까? 한글의 옛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셔서 저렇게 적으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현실 아레아자 쓰고 있는 제주 도민입니다. 아레아는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기 때문에 마촌내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만. 이게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민 분들께서 그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도 그것 자체가 실제 중세에 그렇게 쓰였는지에 대한 이 확실한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다가 맞기는 해요. 근데 다만 아레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냥 지금 그 학술적으로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냥 발음으로 그냥 발음에 가까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레아에서 아로 음가가 전환이 된 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네, 저렇게 그 학술적인 이야기 시작하면은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미끼를 확 물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네 위험하네요. 저도 몰랐던 면이었네요. 가쁜 세종문이 제가 일본어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한국어도 정말 한국어, 한글 둘 다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노렸다 이지한 사람. 와, 대단하신데요. 벌써부터 저를 그렇게 잘 파악하시다니. 그쵸. 최대한 이지한 사람으로 노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미지 메이킹을 쉬운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자기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아이고, 제 모습이 사라졌네요. 잠시만요. 자, 오늘 몇 시까지 하나요? 오늘 그 첫 방송에 얼마나,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는지 여쭤봤는데 사실 제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당초 계획은 자기소개만 하고 마치는 것이 좀 첫 방송으로서 좀 적절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편집자분들 PD님께 여쭤보니까 하고 싶으면 게임하세요 하셔서 저는 오늘 로아를 이제 바로 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닿는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닿는다기보다는 스토리가 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그때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신력을 다 썼을 때 그때 마치도록 할 거고, 혹시 그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여러분은 좀 편하실까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뭐 몇 시까지 하겠다, 새벽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하나 조건은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가 2명보다 줄어든다 하면은 저도 다음에 갈수록 좋아. 오는 걸로 체력을 비축하고 다음에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걸로 할게요. 체력만 되면. 그쵸. 맞아요. 길수록 좋아. 그쵸. 길수록 좋죠. 길수록 좋습니다. 헤레네였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바로 부금도 적절하게 끝났으니까요. 여기서 긁어줘요. 쇼츠 뽑게 왜 참아요? 그 말은 아닙니다. 첫 방송부터 이렇게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아니요. 저희 사이가 좋은데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바로 로스트아크를 켜보겠습니다.